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순간에 상상도 못한 일을 겪고 결국 큰 결심으로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서로를 믿고 기대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꾸린 작은 신혼집. 처음엔 그 자체로 행복이었어요. 매일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면 소소한 반찬을 차려놓고 함께 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진짜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 신혼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만 재워달라던 신우가 어느새 눌러앉아 일주일이 넘어가도록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불편해도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니까 잠깐이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 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남편만 없으면 돌변해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제 지갑에서 돈까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에게 말하니 돌아온 대답은 왜 동생을 의심하냐? 우리 동생이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두둔했고 저를 못된 새언니처럼 생각했어요. 착한 동생한테 억울한 누명 씌워서 내쫓으려 한다고 꾸짖기도 했죠. 그러더니 불편하면 저더러 이 집을 나가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오늘은 제 신혼집을 지옥으로 만든 신우이와 끝내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남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을 회사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묘하게 편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저 동료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서로 자꾸 대화가 이어지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늘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야근이라 힘들다 하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가 제 마음을 녹였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됐어요.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혼했을 때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신우이를 만났던 날도 기억납니다. 남편이 자기 동생을 소개시켜준다고 했고 성격은 조금 까칠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고 정말 착한 아이라며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남편과 나온 신우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신우이는 남편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날카로운 인상 속에서도 웃을 땐 나름 귀여운 면이 보였고 처음엔 무척 활발해 보였죠. 저를 보면 새언니 될 사람이냐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싱긋 웃던 모습에 긴장되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그냥 철부지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고는 조금 치지만 그래도 귀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뭐 남편도 있겠다. 잘 지내는 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앞으로 가족으로 잘 지낼 거라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나지막이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말했어요. 진심 어린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이제 진짜 내 가정이 생겼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양가 가족들도 축복을 해주었고 신우이도 그날만큼은 기분 좋은 얼굴로 새언니라고 부르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믿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제 평생 후회해야 할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단둘이 꾸린 작은 신혼집은 제게 세상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평일엔 서로 일하느라 바빴지만 퇴근한 이후 저녁이나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하게 웃고 떠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바로 결혼의 행복이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로 짐도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근처에 일 있어서 온 거예요? 우선 들어와요. 들어오라는 손짓에 신우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마음대로 이곳저곳 둘러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편하게 소파에 드러눕듯이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쨌거나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잘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마실 거랑 간단하게 먹을 과일을 내왔어요. 신우는 고맙다는 말 하나 없이 손으로 덥석 과일을 집어먹었고 저는 그런 신우를 쳐다보다가 웃으며 무슨 일로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뭐 못 올 때라도 왔어요? 아까부터 왜 왔냐고 되게 눈치 주네. 아니, 그게 아니라 눈치 준 건 아닌데 그렇게 느꼈어요? 연락도 없이 와서 무슨 일로 왔나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동생인데 오빠 집에 그냥 올 수도 있죠. 오빠 보러 왔구나. 뭐 그것도 있고 겸사겸사 하루 자고 가려고요. 네? 자고 간다고요? 네, 그래도 되죠? 보니까 저기 노는 방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기서 잘게요. 말도 없이 찾아와서는 갑자기 자고 간다는 말에 부담스러웠지만 워낙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툭툭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는 했어요. 그래서 신우가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막 나가지는 않았는데 뭔가 느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선을 확 넘을 기세로 행동하더라고요. 거기다 연락도 없이 찾아온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빠 집에 연락하고 와야 하냐고 그냥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대꾸하는데 속으로 참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됐어요. 그래도 신혼 초반이고 괜히 이런 일로 신우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직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구나 이해했어요. 괜히 문제 만들어서 곤란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른인 내가 참고 이해하자 싶었죠. 신우가 자고 간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해도 고작 하루 자고 간다는 거니까 그 정도는 문제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자고 간다던 신우이는 며칠 동안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우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보통 제가 남편보다 일찍 퇴근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없이 신우랑 단둘이 집에 있게 됐는데 이때 신우는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붙잡고 드라마를 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여기가 집인지 돼지우리인지 모를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분명 제가 깨끗하게 치워놓고 갔는데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고스란히 돼지우리로 만들어놨습니다. 참, 이렇게 어지르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재주구나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눈살을 찌푸리면 신우는 그걸 보고 오히려 한마디 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지금 나 눈치 주는 거예요? 내가 눈치 준다고 아가씨가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집안꼴이 이게 대체 뭐예요? 내가 분명 싹 치워뒀는데 맨날 이렇게 어지르면 어떡해요? 편하게 쉬는 건 좋은데 치울 건 치우면서 쉬어야죠. 뭐라고요? 언니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왜 치워요? 언니가 치워야지. 그리고 난 손님이에요.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웃겨 진짜. 신우의 대답은 정말 싹수 노란 말들 뿐이었습니다. 쥐가 실컷 어질러 놓고 치우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손님이니까 뭐라고 할 생각 말라고 저더러 알아서 치우라면서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의 뒤통수를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진짜 저거 내 동생이면 가만 안 뒀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신우를 쳐다보다가 이내 한숨을 짓고 청소했어요. 남편이 들어오면 신우가 집안꼴 엉망으로 만든 거 다 일을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우 같은 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증스럽게 연기를 떨었습니다. 남편이 올 시간에 맞춰서 쪼르르 나오더니 주방에서 뭔가 막 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오빠 왔어? 근데 주방에서 뭐 하고 있어? 저녁 차리고 있었어. 언니 퇴근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내가 도와주려고. 남편은 그런 동생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이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배우 중에 황정민 배우 있잖아요. 많은 스태프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는 그분. 황정민 배우는 숟가락이라도 올렸지. 신우는 숟가락 올리기는커녕 그냥 제가 차린 밥상을 고스란히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한 척 가증스러운 연기를 떨었어요. 저러는 꼴이 얄미워서 남편한테 신우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한 걸 본인이 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웃으면서 오히려 신우를 귀엽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냐, 그게 귀엽다고 정색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하는 짓이 귀엽지 않냐면서 아직 철이 없어서 저런다고. 나중에 철들면 저런 행동들도 다 없어질 거라고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넘겼습니다. 제 속은 답답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이때는 웃고 있는 남편까지 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우 때문에 성질나 죽겠는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신우랑 남편이랑 같이 세트로 쫓아내고 싶었어요. 제 속도 모르고 본인 동생을 귀엽게만 생각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 여긴 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그저 동생의 귀여운 재롱으로 여기고 넘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우한테 직접적으로 언제 나갈 거냐고 묻기로 했어요. 아니, 저도 참는데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신우랑 같이 지내기 싫어서 무조건 쫓아내려는 못된 시언니가 아닙니다. 솔직히 신우이가 얌전히 있고 집안일 도와가면서 저랑 정말 잘 지낸다면 그깟 빈방 못 내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저 대신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면 저야 좋죠. 그런데 신우는 오히려 도와주는 쪽이 아니라 방해하는 쪽이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괴롭히는 쪽이죠. 그러니 제가 참을 수 있겠어요? 며칠을 참다 못해 저는 결국 신우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언제 나갈 거냐고요. 아가씨,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제 갈 거예요? 처음엔 하루만이라고 하더니 벌써 며칠째잖아요. 그래서요? 아니, 말이 하루지. 정말 하루만 있다가 내보내려고 했어요? 우와,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야박하다. 제 물음에 신우이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저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얄밉게 과자를 먹더라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야박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루만 있다가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처음부터 며칠 있을 거라고 말한 것도 아니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신우는 퉁명스럽게 가기 싫다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갈 생각 없는데요. 어차피 집에 방 하나 남잖아요. 노는 방인데 내가 쓰면 뭐 문제 있어요? 그 말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나가기 싫은데 네가 뭐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니 저를 무시하고는 다시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락서니를 보고 저는 분노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신우한테 휘둘리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철딱선이 없는 동생이라 생각하고 좋게 봐줬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끝도 없이 기어오를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행동해서 선을 넘지 않게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껏 정색하고서는 신우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말을 참 생각 없이 하네. 나 아가씨 새언니예요. 손윗 사람이 말하면 바로 앉아서 눈을 보고 말해야죠. 그리고 문제가 없겠어요? 여긴 나랑 아가씨 오빠가 같이 사는 집이에요. 처음부터 아가씨랑 셋이 같이 지내려고 얻은 집이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우린 신혼이에요. 알아서 눈치껏 빠져줘야 한다는 생각 안 해요? 전부터 느낀 건데 아가씨는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같이 있으려면 적어도 눈치껏 행동해야지. 허구한 날 어지럽히고 이렇게 누워서 음식만 충대는데 내가 아가씨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뭐라고요? 이 언니가 진짜 누구더러 눈치가 없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신우한테 제대로 할 말 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신우가 이렇게까지 무개념으로 나온 적 없었고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대뜸 우리 집에 들어와 문기적 같이 지내게 되면서 서서히 그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신우가 잘만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아무튼 신우는 계속 참고 이해하려는 새언니만 보다가 이날 처음으로 정색하고 말하는 저를 봤어요. 그런데 웃긴 건 못 웃긴 놈이 성낸다고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제가 한 말에 발끈해서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제게 버럭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언니가 뭔데 나한테 눈치 주냐. 이거 우리 부모님이 하시면 가만 안 두신다. 오빠한테 당장 이를 거라고 했고 저 역시 지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이를 거라고 했어요. 그래요. 일러요. 얼마든지 일러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도 그이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다 이를 거예요. 신우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남편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얼마나 차이가 크고 연기하면서 반전 매력을 보여줬는지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씩씩거리다가 이내 비웃으면서 팔짱을 꼈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신혼집 하는데 이 집 누가 마련해줬어요? 이 집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잖아요. 그럼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 아무리 결혼했다고 해도 이 집이 뭐 언니 거라도 되는 줄 알아요? 돈 한 푼 보탠 것도 없으면서 누구한테 눈치 주고 있어. 웃겨 정말. 그러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나랑 그이 살라고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집도 되고 오빠 집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보탠 게 없어요? 여기 집에 있는 이 가전제품하고 가구는 다 뭔데? 이거 내가 혼수로 해온 것들이에요. 내 돈으로 이 집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채운 거라고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막 퍼부었는데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현타가 왔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도 어린 신우이한테 성질내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한다는 게 참 모양 빠지고 짜증났습니다.
어린 것한테 발끈해서 화를 내는 저 자신이 웃기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든 신우가 더 싫어졌어요. 아무튼 신우한테 말을 바로 하라고. 네가 이 집에서 쓰는 가구, 가전제품 모두 내가 산 것들이다. 네가 먹고 마시고 네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나랑 네 오빠가 벌어서 산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네가 먼저 유치하게 나오니까 나도 똑같이 유치하게 굴 거라고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라고.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나 역시 말을 그렇게밖에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집에서 같이 지낸다고. 이 집이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치냐고. 오빠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언니가 뭐라 하냐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네 집은 어쩌고 여기 있으려고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집도 있잖아요. 아가씨 혼자 자취하고 싶다고 난리쳐서 아버님 어머님이 원룸 오피스텔 얻어주셨잖아요. 그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아, 그지? 이제 없는데? 제 소리침에 신우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과 목소리로 그 집은 이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없다고? 왜 없다는 거지?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이게 지금 나 열받으라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건가 싶었어요. 분명 시부모님이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셨는데 그 집이 왜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벙쪄서 쳐다봤더니 신우는 그제야 몰랐던 비밀을 뻥 하고 터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피스텔 얻어주셨잖아요. 그 집이 왜 없다는 거예요? 아, 촉하면 촉이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 집 놔두고 내가 여기 왜 있겠어요? 그 집에 이제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치가 없는 건 내가 아니라 언니네. 신우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소리로 떠들어댔고 저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먹게 찬찬히 이야기해보라고 닥달했습니다. 제가 막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귀찮았는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신우가 제 신혼집에서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요. 알고 보니 신우는 시부모님이 얻어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발판 삼아 눌러 앉으려 했던 거고요. 이걸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신경질 부리면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이 말을 듣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철딱선이 없는 계집애라고 등짝을 인정사정 없이 막 때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괜히 제 가슴만 퍽퍽 쳐댔습니다. 신우의 말을 듣고 보니 이제야 앞뒤가 딱딱 들어맞았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과 하루만 자고 가겠다고 밑밥을 던진 다음에 은근슬쩍 눌러 앉은 거, 그리고 남편에게 잘 보여서 계속 이 집에 있으려고 했던 그 알량한 전략이 다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신우의 말을 듣고 보니 지낼 곳이라고는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본가로 들어갈 수 없었겠죠. 왜냐? 시부모님 성격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나중에 물려줄 돈 미리 당겨서 주시는 거라고 하셨고 그걸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도 그냥 미리 주면 안 되냐고 막 떼를 썼어요. 본인도 혼자 독립해서 나가 살고 싶은데 그냥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저게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제 몫인 돈을 함부로 쓸까 싶어서 알겠다고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우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달라고 해서 미리 주는 거니까 현명하게 잘 사용하라고. 괜히 아무렇게나 쓰다가 다 쓰고 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국물도 없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나머지 돈은 두 분의 노후 자금으로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못을 박으셨어요. 그렇게 신우는 냉큼 알겠다면서
시부모님과 딜을 했고 결국 재산을 미리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혼자 살 오피스텔을 구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쥐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홀딱 말아먹고 조금이라도 잃은 돈을 되찾아보겠다는 마음에 친구의 말을 믿고 오피스텔을 처분한 다음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사들였대요. 결과는 다 말아먹고 오갈 데 없어서 우리 집에 온 거였고요. 아마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고 집에 들어갔으면 그날로 쫓겨나고 호적 파였을지도 모릅니다. 신우가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불같은 성질을 가진 시부모님은 무서워하고는 했어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말썽을 부리지만 무서운 건 알아서 시부모가 으르렁하면 쥐구멍에 숨는 쥐처럼 몸을 사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비빌 언덕이라고는 이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본인한테 이 집은 마지막 비빌 언덕인데 그럼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이리 당당한지 어이가 없어서 버럭 화를 냈어요. 아가씨! 미쳤어요? 주식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겁도 없이 이것저것 다 걸고 그래요? 그리고 갈 데 없어서 이 집에 있으려면 적어도 잘 지내려 노력해야죠. 눈치껏 행동해도 봐줄까 말까인 마당에 뭐 이리 당당해요?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이 집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인데 내가 이 집에 있건 말건 언니가 뭐라고 할 권리 없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예민하게 굴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좀 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청소야 늘 그렇듯 언니가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오빠도 괜찮다는데 언니가 이러면 안 되죠. 뭐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품었던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마음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우이와의 갈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말까 망설여졌어요. 신우가 잘못한 일이니 당연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집안 분위기가 크게 망가지겠구나 생각하니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참고 입 다물 만큼 신우가 예쁜 것도 아니고 또 예쁘다고 한들 다른 것도 아니고 돈에 관련된 쉬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철딱서니 없는 신우의 행동에도 그저 동생이라고 귀엽다고 좋게 생각하는 남편도 이 사실을 알면 따끔하게 혼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자마자 저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신우와 있었던 일과 함께 신우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아가씨 관련해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가씨, 당신 없을 때 집안 꼴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알지? 거기다 나한테 무례하게 굴기까지 해. 당신 앞에서는 마냥 귀엽고 착한 동생인 척 연기하지만 그래도 참았거든? 어차피 곧 갈 거라 생각하고 좋게 이해했어. 그런데 지금이 벌써 며칠째야? 더는 못 참겠어서 집에는 언제 갈 거냐고 물었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알아? 시부모님이 사주신 오피스텔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다 말아먹었대.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서 같이 살겠대. 도저히 숨길 일이 아니라서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을 받고 신우를 혼쭐 낸 다음에 나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신우가 한 짓을 듣고 놀라서 충격받은 표정을 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깊은 한숨만 내쉬더니 대뜸 저한테 화살을 돌리더군요. 아니, 차마 말은 못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서 우리 집에 온 애한테 꼭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
내 동생이 당신한테 짓궂게 행동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내 동생이야. 조금만 더 살갑게 대해주면 안 돼? 어떻게 집에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볼 수 있어? 당신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집 팔아서 주식으로 쫄딱 망한 건 아무렇지 않고 내가 당신 동생한테 언제 갈 거냐고 말한 게 중요해? 그 말에 제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아니, 보통 이 말을 들으면 사고 친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꾹 참고 이해해줬으면 그걸로 고마워해야죠. 하루 자고 다음 날 바로 언제 집에 갈 거냐고 눈치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을 꺼내서 본인 동생 눈치 주냐고 서운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응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게 서운한 거냐? 나는 당신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더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신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말로 당신이 나서서 제대로 도와준 적이라도 있냐? 그런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마냥 이해하고 참아야 하냐고. 당신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나라도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꺼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동생이 돈으로 사고쳐서 다 말아먹은 게 중요한 거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속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내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니? 그럼 계속 이렇게 같이 살자는 거야? 그럼 다 말아먹고 갈 데도 없는 애를 그냥 내보내? 당신 동생이라도 그렇게 할 거야? 갈 데가 왜 없어? 어머님, 아버님 집 있잖아. 걔가 지금 거기를 어떻게 가? 당신도 알잖아. 부모님이 사실 알면 난리 나는 거. 제가 오죽하면 우리 집에 왔겠어? 그런 애한테 눈치나 주고 그래야겠어? 눈치는 무슨 눈치? 당신 동생이 눈치 보는 성격이야? 되려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그렇게도 본인 동생을 모르는 남편이 답답하였습니다. 남인 저도 잘 아는데 남편은 신우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신우가 사고친 부분에 관해서는 속상해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신우랑 이야기한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뭐 그런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냐. 본인이 뭐라고 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굳이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동생이 많이 힘들어할 거라고 했습니다. 동생의 속도 말이 아니게 힘들 텐데 본인이 보탤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다 잃은 건 속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동생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동생도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삐끗한 거라고 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잘 견뎠으면 좋겠다며 걱정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고는 힘든 상황인데 나가라고 하기 그렇다면서 그냥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안일도 좀 도우라고 하고 새언니 말도 잘 들으라고 잘 타이를 테니까 동생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동생 편이구나. 아내인 내 마음보다 동생의 처지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부부의 사이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아주 북극 저리 가라고 할 만큼 냉기가 맴돌았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본인 동생한테 잘 대해주지 않는 저를 서운하게 여겼고 저는 무조건 동생만 감싸고 도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대판 치고받고 싸우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둘 사이는 크게 멀어져 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신우 때문에요. 그러던 중에 아주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평소 제가 쓰던 지갑을 열어보니 분명히 넣어둔 현금 몇 장이 슬쩍 사라진 상태였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다 잘못 뒀나 싶어서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또 제가 그렇게 덜렁이는 성격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소파에 편하게 드러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 신우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신우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헐렁한 사람이 아니라서 깜빡깜빡하거나 덜렁거리지 않습니다. 정리도 딱딱 잘하는 편이라 착각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갑에 있어야 할 현금이 안 보이니까 신우가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막 몰아가고 싶지 않지만 평소에 행실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내 지갑에 손을 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지갑에 돈만 넣어놨다 하면 며칠 후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장 신우이를 찾아가 따져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내 지갑에 손 댔어요? 뭐라는 거야? 내가 언니 지갑을 왜 뒤져요? 설마 어디다 잃어버려 놓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 제 물음에 신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과자를 집어먹으며 본인을 의심하는 거냐고 대꾸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제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았어요.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분명 지갑에 잘 넣어둔 돈이 툭 하면 사라지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식으로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뻔뻔한 건 우주 최강이지만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 들고 나간 적 없고 집에만 뒀다고. 나 아니면 지갑에 손댈 사람이 없는데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나 아니면 남편이랑 신우밖에 없는데 남편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아닐 테고. 그러면 돈이 없는 아가씨밖에 없지 않냐고 했더니 팔짱을 끼면서 비웃더니 본인은 죽어도 아니라고. 대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냐면서 되려 저더러 건망증이라도 생긴 거냐고 했습니다. 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언니가 잘못 기억했거나 어디 흘렸겠죠. 자기 물건 못 챙겨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결국 저는 폭발했습니다. 신우한테 그동안 쌓인 감정까지 더해져서 엄청나게 퍼부었어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고 신우한테 뭐라고 하는 저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눈이 매서워지면서 왜 또 애를 잡고 있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똑똑히 보며 말했습니다. 잡을만 하니까 잡지. 당신 동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글쎄 하다 내 지갑에까지 손을 댔어. 이 집에 눌러 앉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돈까지 훔쳐갔다고. 그런데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언제까지 동생만 감싸고 나를 못된 새언니로 만들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잠시 흠칫하더니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신우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본인은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하나뿐인 동생을 믿고 싶었는지 곧 한숨을 내쉬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아무리 그래도 당신 지갑에 손대고 그럴 애는 아니야. 당신이 뭔가 착각하는 거겠지? 그래, 맞아요. 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빠, 내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언니가 안 믿어줘. 나 정말 억울해. 뭐 억울? 이게 끝까지 연기하네? 당신 그만 좀 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왜 없는 일 만들어서 애를 잡아? 당신이나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감싸고 돌 건데? 이러는 게 동생을 위하는 것 같아? 당신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망가질 뿐이라고. 아니라잖아. 내 동생이 아니라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 얘가 그동안 사고도 많이 치고 부모님 속도 썩이고 그랬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갑에 손댈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남편은 동생을 뒤로 숨기며 막아섰고 제게 버럭 동생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싸운 적은 몇 번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제게 소리 지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울고불고 해도 남편의 마음속에서 제 편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신우는 계속해서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했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두둔하면서 설마 자기 동생이 그랬겠냐고 하길래 저는 정남이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그럼 내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냐고, 내가 당신 동생한테 누명이나 씌우는 그런 여자처럼 보이냐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흥분하면서까지 화를 내는 것 같냐고, 이래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냐고, 그렇게 나를 모르냐고 했더니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불편하면 저더러 나가라는 말까지 뱉고야 말았습니다. 그냥 당신이 나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불편하면 당신이 나가 있어. 그럼 되잖아. 이 집은 원래 내 집이고 나는 동생이랑 같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는데 당신이 정 불편하면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나가야지. 그러지 말고 당분간 처가에서 지내. 뭐라고? 그게 지금 남편이라는 인간 입에서 나올 소리니? 신혼집에서 아내 보고 나가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동안 속으로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당신 눈에는 신우가 그렇게 귀엽고 천사 같냐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 지갑에서 돈까지 사라졌는데도 그게 다 내 착각이라고 하는 거냐고. 이 말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이제 나더러 불편하면 나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동생이랑 제가 싸우는 게 보기 싫고 또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마음 편히 나가서 쉬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어요. 그저 그런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하더니 남편에게 내 존재는 동생 앞에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거라는 걸 깨닫고 바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나가려고? 불편하면 내가 나가면 된다며. 그래서 나가주려고. 이 집에서 아예 나가줄게. 신우는 남편 뒤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를 똑똑히 쳐다보며 내가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네 오빠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그 본색을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집안일은 네 손으로 해야 할 텐데 그걸 잘할 수 있겠냐고, 얼마 못 가 개판 칠 게 뻔하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그동안 네가 연기한 게 다 탄로나는 거라고 했더니 신우는 아차하는 눈빛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저를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 제가 꼬리 내릴 줄 알았나 봐요. 더 이상 신우랑 문제 안 맞는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건데 진짜 짐 싸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길래 저는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을 떠나면서 신혼집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결국 이런 꼴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눈물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친정으로 돌아온 지 사흘쯤 지났을까. 늦은 저녁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집이 털렸어. 통장에 있던 돈도 다 없어졌어. 당신 말이 맞았어. 내 동생이.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신우이의 본색이 드러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감싸고 감싸던 동생이 결국은 집안 살림과 통장까지 싹 쓸어 도망간 거죠.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침묵했고 그저 흐느끼며 후회하는 남편의 목소리만 들으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당신 말 좀 들을 걸.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러지 말고 지금 집으로 와주면 안 돼? 집안 꼴도 엉망이고 돈도 다 털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너무 힘들다고 저더러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데리러 올 기세였죠. 남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없는 그 며칠 동안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얼핏 들으니까 저 나가고 나서 하루 만에 신우가 본색을 드러냈대요. 집안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건 기본에 급기야는 지갑에 손도 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숨겨둔 통장에 남편이 아끼던 명품 시계랑 이것저것 돈 될 만한 건 싹 다 트이고 사라졌대요. 그 말을 들으니 된통당한 남편이 미련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차갑게 대답했어요.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 당신은 내 말보다 동생 말만 믿었잖아. 나를 내쫓으면서까지 동생만 지켜주더니 결국 그 동생이 당신 등에 칼을 꽂았네? 믿었던 동생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어때? 그러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선 뒤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동생이 재산 다 들고 튀어서 심란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그러냐면서 죽는 소리를 해댔고 거의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중에는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했어요. 그러다 모든 내용을 들은 친정 부모님이 저 대신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내셨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아작을 낼 거라는 으름장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마 우리 집에 오지는 못하고 제 회사 근처에 얼쩡거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찌질하게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되돌리려 했지만 저는 이혼을 강경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혼이 소송으로까지 번지자 남편도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닫고는 미안하다며 순순히 이혼에 응해줬어요. 그렇게 모든 걸 마무리하고 나오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얼른 동생 찾아서 어르고 달래야지. 당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동생이잖아. 얼른 동생 찾아서 잘 살아봐. 물론 그 동생이 또 언제 당신 뒤통수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이혼 후 저는 친정에서 잠시 머물며 다시 제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도 편하고요. 남편은 이혼할 때 제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신우가 통장을 들고 튀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중에서 얼마는 제게 떼어줬어요. 그리고 뒤늦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된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며 남편을 쥐잡듯 잡으셨고 도망간 신우를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잔뜩 벼르고 계신 듯 했어요. 언젠가는 돈 다 떨어진 신우가 찾아올 테고 그럼 그때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겠죠. 그때는 가족 모두가 신우를 외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싸고 돌던 남편까지도요. 결혼은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과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제게 가족이 되어주지 못한 남편과 그의 동생. 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제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있다면 절대 참고 버티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에게 더 상처만 받을 뿐이죠. 가족이라도 내 편이 아니라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